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사입니다. 어제는 좀 열받으신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경질돼서 아웃됐습니다. 임대차법 강행인데 여당 의원들이 전셋값을 더 크게 올렸다라는 그런, 또 여당 의원이나 뭐 청와대 정무수석 사설까지 나왔어요. 임대차법 주도하면서 자신의 전셋값 대폭 올린 김상조의 위선 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개쓰레기죠. 개쓰레기 같은 새끼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자기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정서법에는 위반이 되겠죠. 내용이 뭐 뭔가는 신문에서 이미 뉴스에서 많이 벌는데 이런 내용이죠. 임대차법 5% 이상 못 올리게 해라 해놓고 자기는 그거 발표하기 며칠 전에 얼마를 올린 거예요? 15% 가까이 올려버린 거죠. 그래 놓고 이거 왜 올렸냐, 이렇게 시세대로 올렸다 가지를 않나? 또 뭐 돈이 뭐 목돈이 없어서 올렸다 가지를 않나? 엿다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세대로 올렸으니까 그건 범죄가 아니겠네. 그럼 뭐하러 뭐 5배 물린다고 그러냐? 그잖아요. 시세대로.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 하다가 시세대로 해서 3억 됐어. 그래서 나 시세대로 3억 받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뭘로 이런 법을 만들었냐? 임대차 3법.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해야지. 니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법을 딱 발표하기 전에 자기는 이미 올려놓고 나는 끝냈고 싹 올리고. 정보를 이용한 자가 더 나쁜, LH이 하는 짓거리나 지가 하는 짓거리나 뭐가 달라?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설에 올라온 거고요. 내일경제 신문이네요. 조선일보에도 나왔네요. 우리 조선일보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자, 목돈이 없어서라던 김상조 통장에 14억 원이 있었다. 정책실장 전세가 꼼수 인상 문 대통령 논란 하루 만에 그냥 아웃시켜버렸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했는데요. 김 실장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틀 만에 작년 7월 청담동 전시가 아파트를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14% 1억 2천만 원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교체를 해버렸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운동권 셀프 특혜, 뭐 72명 유공자법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민주화 운동 했어. 우리 아들 손자들까지 대대손손 헤쳐먹어야지. 뭐 좀 이런 좀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법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매일경제신문인데도 임대차 3법 강행에서 여당 의원들 전세가 크게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 놓고 송기현 목동 아파트 26%에 쳐 올렸고요. 조홍천은 강남 엄마 아파트 9% 올렸고요. 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했는데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했는데 전세 상한폭 5%를 제한한 임대차법 3조 헌법 시행 직전 7월 말 본인이 소유 아파트 14% 올려서 내로남불 불거졌고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물러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토지스크에서 이미 사이 발표한 변창훈 국토부 장관에 이어 김선정의 부동산 사령탑이 불명예 퇴진,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물론 임기 말 문 대통령 내임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쭉 그냥 먼저 나와졌습니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6명 중 12명은 법률권 소속 의원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 전용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34평인데요. 전세금 5억 3천에서 6억 7천으로 26%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5%만 올렸으면 여기 송 의원은 계약 만료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는데요.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승인 당시 민주당은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인데요. 정홍천 민주당 의원도 서울 강남구 대치음마아파트 전용 34평 전세보증금 5억 4천에서 5억 9천으로 9.3% 증액했고요. 조 의원은 임대차법을 관할한 국회 국회교통위 여당 간사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이
욕 나오죠.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 경기도 화성시 주상복합 건물을 보유한 이상민 의원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억 8천만 원을 86전 진짜 더블이 가까이 차 올렸네요. 김홍곤 무소속 의원도 이놈도 민주당이었죠. 천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애미양 개포 루체아임 전용 5구점 24평이네요. 보증금 6억 5천에서 10억 5천으로 61%쳐 올렸습니다. 여기 막 3명 기사에 계속 연결되는데요. 하여튼 아주 이런 속된 말로 그냥 이럴려면 법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제가 욕한 게 뭐 좀 이상한가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분노의 화들짝 청와대 속전속결로 김상조 경질 뭐 이렇게 나와졌는데 여기도 봐보면은 더 웃긴 내용도 봐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IC 예정된 이해찬 세종집 땅값 4배 뛰었다. 지금 LH 투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세종 서울 고속도로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와 다르게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지 부근에다 나들목 IC 입지를 선정했고요. 그 결과 한번 이제 뭐 농지를 사서 4배 튀었다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 말한 김상조 그 한 달 뒤에 전세금 올려. 여기 또 뭐 여기 신문에 또 나왔네요. 김상조 청와대 과거 발언을 봤더니 부동산 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다. 근데 자기는 6월 기자회견에서 청담동 집을 14%쳐 올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이다. 근데 나는 쳐 올릴란다. 국민들 너희들만 5%씩 올리고 나는 14% 올리든 50% 올리든 60% 올리든 셧다마우스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에서 매매시장 안정세라니 잡아가고 있어. 지난해 11월 전세시장 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쳐 말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 투기를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쳐 농지 투기를 하고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법적으로는 뭐 농지법 절차를 지키면서 뭐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 모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누린 적폐를 단속하겠다 말했는데요. 이를 들고 야당이 전형적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력 11년을 적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지산리에 농지를 샀고 이후 농지를 형질 변경을 통해서 약 3억 5천의 시세 차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차남은 성남시 그린벨트가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토지 보상을 받았고요. 이게 차남 봐보니까 완전 꾼이더라고요. 여러 차례 한 3차례, 4차례, 5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지 보상만 뭐 봐보니까 막 50억, 40억, 뭐 30억,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차남까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 기사입니다. 의회에서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지난 4월 퇴임 후 사저터로 지산리 일대의 농지와 대지를 약 10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농지 취득을 위한 영농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을 적었고요. 텃밭 등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저터 용도가 답에서 여기 이제 변경을 해서 평당 단가를 싸게 사서 형질 변경을 해서 약 3억 5천만 원의 추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좀스럽다 말했는데 이게 좀스러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점스러운 것인지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냥 대지를 사서 집을 지으면 되지. 왜 네가 싸디 싸게 농지를 사서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 형질 변경 시켜가지고
했냐, 요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 땅을 팔진 않을 거야. 나는 그래서 투기꾼이 아니야. 이제 이 말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죽고 나면 자식이 뭐 팔겠죠? 자식이 돌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싸게 산 거잖아. 시세 차익 먹는 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법을 위반 안 했다고는 할 수 있을 거지만 국민정서법은 위반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단속을 조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면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겠죠? 아니 나 사서 여기서 주말농장으로 쓰려고 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다 똑같겠죠. 그러면 뭐 처벌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자 성남 민심의 논란 정부 매주 부동산 브리핑 하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이미 헛짓거리 해놨는데 브리핑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송파구 전세가 16.5% 급등하고 있고요. 노원 동대문구가 16.8%, 15.1%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네요. 서울 평균 전세가 6억이고요. 4억에서 5억, 4년 5개월 걸렸는데 5억에서 6억 때문에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땅 투기 잡겠다고 또 세금 카드, 애꾸는 국민마저 양도세들여 세금 폭탄 계속 이제 땅 투기 잡겠다고 지금 이제 갑자기 검찰로 500명, 2000명 이제 또 직접 수사권 동원하고 지금 하겠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기 적발 공직자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를 하겠다. 우리는 못 올리게 해놓고 자기들만 국회에 내로남불의 시민들 아주 더 분통만 올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 절차값지게 올렸어. 자, 땅 1년 만에 팔면 양도세 70% 중과시켜서 비주택 대출에도 LTV 적용시키겠다고 하네요. 반부패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하고 있고요. 이해충돌 방지 강화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해서요. 적발은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조사 출범하고요. 수사 인력 총 2,000명 규모로 확대하고요. 처벌은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삭 수사 원칙을 하고 있고요.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 수익 몰수를 하겠고요. 토지 규제 강화하고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70% 중과하고요. 농지 취득 강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고요. 토지 보상 제한, 보상비 노린, 나무 최소 보상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당정 투기 처벌은 소급 적용 이혼 논란에도 밀어붙이나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선고 앞두고 보여주기식 하고 소급 적용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왜 이렇게 분란을 또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당장의 국민 정서법에 지금 부응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런 거. 근데 어차피 가면은 다 판판이 다 깨지겠죠. 자, 시장 선거 앞두고 2차 공공재개발은 완전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추가 발표가 임박하고 있고요. 한남 1구역, 성북 1구역 등 28곳, LH발 공공부신의 냉규류가 있고요. 오 후보자 인기 취소자 민간 선회론으로 지금 급선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일단 발표하고 보자 이렇게 있네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1억 원이 지금 매매 가격은 11억 원 눈앞을 두고 전세값은 6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지구 내달부터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하고 있네요. 푸르지오 헤리티시티 327가구 6구역 내달 구입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요. 도심 직주근접의 역세권 장점이다. 생활 숙박시설도 내달 청약하고요. 3구역 푸르지오 756실 규제 전 마지막 단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신문이 지금 제목만 지금 읽어서 하도 내용이 좀 많네요. 부동산. 근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붕 뚫은 전 세계 집값이라는 소식입니다.
부양책의 초저금리까지 겹쳐가지고 37개국 3분기 집값이 역대 다 전 세계가 다 최고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잠재적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28일 미국 주택시장 화환과 함께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버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요. 일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통제하기 위해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37개국의 지난해 3분기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 세계 주택가격은 1년 동안 5% 가격이 오르며 2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팬데믹발 경기부양책, 초저금리, 수요층의 주택선호도 변화가 부동산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고요. WSJ는 이 같은 집값 상승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울은 작년 부동산이 가격이 다른 나라는 5%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 올랐어.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어. 다른 나라는 5% 정도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15% 올랐느냐.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15%는 이유는 그냥 그거예요. 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서 주택 공급을 안 해서 이런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막 주택 공급이 가격이 폭등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블이 터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나라 중에서 버블이 터질 수도 안 터질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터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그냥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폐 통화량이 지금 이게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오른 것보다 더 적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돈은 미국 같은 경우 2배, 우리나라도 통화량이 2배, 미국 같은 경우 통화량이 4배까지 지금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도 4배가 돼야 돼요. 통화량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또 일치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오른 집값은 정말 찔끔 오른 거다. 그래서 제가 버블은 터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저는 버블은 터지지 않고 2021년, 22년도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많이 오를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